안녕하세요.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을 함께하게 된 홍익대학교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남지아입니다. 저희가 함께 진행하게 될 메디컬 디지털 그래픽스 개론 및 실습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어도비 포토샵이 기본적인 활용법을 익히고 응용을 통해 메디컬 디지털 그래픽스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메디컬 디지털 그래픽스는 말 그대로 메디컬, 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디지털, 컴퓨터를 활용한 그래픽스, 이미지로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를 의미합니다. 일러스트란 상대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 암시에 사용되기 위해 제작된 그림이며 디자인 작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메디컬 디지털 그래픽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은 메디컬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면서 디자인 요소를 더하고 보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일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명확한 시각 자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과 정보를 시각화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시각 자료이며 이를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메디컬 아트라고 합니다. 그럼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메디컬 아트는 꼭 디자인 전공자만이 분야일까요?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배운다면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메디컬이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의학 관련 종사자들이야 메디컬 내용을 알지만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이 분야 자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나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러한 의학적인 내용을 공유받게 됩니다. 아마 이쯤이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각 자료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업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사용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일러스트와 포토샵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혹은 사용해 보셨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 수업은 그래픽 툴에 자신 없는 학생들을 위해 두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초 사용법을 학습합니다. 이후 메디컬 그래픽 제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합니다. 박사범 교수님, 그럼 우리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저희 수업은 총 15주로 진행되며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디지털 일러스트를 주제로 제가 수업하게 됩니다. 일러스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기본 툴을 배워 간단한 일러스트를 직접 제작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 과목에서 처음부터 메디컬 일러스트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메디컬 그래픽스란 교과 과정은 기초와 심화로 나뉘는데요. 이번 강좌는 그중 기초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초 과정에는 기본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용법과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 간단한 예제를 통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주부터 15주차까지는 제가 수업을 이어받아 포토샵의 이해와 기초, 기능을 배우고 메디컬 그래픽 응용 아트웍을 제작하게 됩니다. 저희 수업은 그래픽 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기초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응용 가능한 예제 제작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 방법을 연구합니다. 자, 그럼 주차별로 수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처음 1주차는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이며 주차별 학습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주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들으며 학생들은 수업에 앞서 교과 과정을 간략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 3주차는 본격적으로 메디컬 디지털 그래픽스를 위한 툴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의 기초와 기본을 다루게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또 언급하겠지만 일러스트는 펜툴이라는 기능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인 일러스트라 하면 종이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디지털 일러스트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툴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펜툴에 익숙해지고 그 이외의 여러 기능들도 익히고 습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디지털로 그리면 무엇이 좋을까요? 교수님, 그래픽스 중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하면 뭐가 좋죠?
아무래도 디지털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트웍이 선명하고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로 아날로그는 불가능한 표현, 구현하기 힘들었던 장기 부위, 작은 세포까지도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후에도 교수님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두 가지 모두 디지털 아트 분야이기 때문에 작업 후에 오염되어 손상될 일도 없고 무엇보다 그리는 선이 번짐이 없으며 실수로 잘못 그려도 말끔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디지털 그래픽스의 장점 중 개인적으로 선이 매끄럽고 깔끔하다는 이유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펜툴은 가장 중요한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툴인데요. 이 툴은 모든 일러스트 작업에 항상 쓰입니다. 펜툴에 익숙하려면 그만큼 많이 써보면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러스트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펜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다른 기능들은 매번 쓸 때마다 그게 뭐였지 하고 다시 찾아보거든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펜툴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못 들은 것 같은데 후에 여러 작업을 하다 보니 확실히 펜툴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펜툴의 장점은 타블렛이나 프리핸드 드로잉이 아닌 마우스를 쓰기에 정교한 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우스만으로 일러스트 작업이 가능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툴과 기능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서 4주차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능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미지 제작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복잡하거나 화려하다 싶은 이 디자인들은 무조건 패스파인더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수업 시 제작해 볼 만한 이미지론 체크 관련 디자인이나 스테인드 글라스 등이 있겠네요. 패스파인더로 스테인드 글라스를요? 교회나 성당의 창문을 보면 어떤 이미지를 여러 개의 유리색으로 표현하였잖아요.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각기 다른 색을 주면 확실히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모자이크 기법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타일 형태로 각기 다른 색을 만들어서 조합하면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펜툴, 패스파인더 기능과 더불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의 단축키를 습득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디컬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보아야겠죠? 5주차에는 작년부터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러스트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바이오와 관련된 하이드로겔, 스캐폴드와 같은 일러스트를 제작하겠고요. 6주차에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아이콘 디자인들을 따라서 만들어 보고 응용하여 메디컬 분야 관련 아이콘을 새로 디자인하여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이콘은 종류도 많고 같은 종류라고 해도 디자인에 따라 난이도가 높지 않나요? 아이콘을 처음 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 수업이 기초과정이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난이도입니다. 그래도 정말 간단하고 쉬운 형태만 제작한다면 배우는 학생들에게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형태를 제작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단순한 형태로, 나머지는 디테일을 높인 동일한 내용의 두 가지 아이콘을 만들어 어떠한 시각적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주차에는 좀 더 메디컬 영역에 접근하여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볼 텐데요. 인포그래픽 개론을 학습하고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사례를 분석하여 새로 제작해 보려 합니다. 인포그래픽 중 통계 일러스트는 가장 직관적인 수치 정보를 시각화한 일러스트인데요. 그만큼 기관, 학교, 방송 매체, 심지어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러스트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글자, 문자 등 타이포 디자인도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폰트 활용과 정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타이포 효과들에 대해서도 실습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여러분들도 각자 원하는 형태의 일러스트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8주차 중간고사 과제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메디컬 인포, 즉 통계학 정보를 포함하여 디자인한 일러스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에 대해 전 세계적인 분포도를 보여주거나 좀 더 세분화하여 지역별 분포, 연령별 분포,
또는 남녀 간 분포로 되어 있는 통계 정보를 가지고 동그라미, 막대 그래프, 색 등 다양한 시각 효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 수치적 타이포도 있어야 하지만 주제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더 디테일한 과제에 대한 내용은 중간고사 전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인포그래픽 과정이었고요. 남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남지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8주차까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한 기본기 습득과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왔는데요. 9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포토샵을 통해 벡터 방식으로 만든 목적물의 더욱 리얼리티와 정확도를 높여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배경과 그래픽을 얹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15주차에는 간단한 제작 테스트를 통해 그동안의 학습 진행 과정을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로 9주차에서는 먼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간의 구현 방식의 차이와 특성을 배우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은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어도비사로 동일한데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인데요. 점과 점이 이어져 작업 시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점, 선, 면 요소들이 모여 완성도 높은 그래픽을 제작합니다.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고요. 무수히 많은 정사각형의 작은 픽셀이 모여 있습니다. 확대 시 깨짐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사진을 보정하거나 이미지 합성, 필터 효과 등 디테일한 사실 표현 작업에 적합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작업할 때 훨씬 유용하겠죠. 10주차에는 포토샵 기초 구성을 이해하고 메디컬 그래픽 이미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표현을 위한 기초적인 포토샵 화면과 툴박스 용어 설명, 자주 쓰는 툴과 기능을 소개하고요. 배워봅니다. 또 일상에서 쓰이는 메디컬 그래픽들을 분야마다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래픽에 쓰인 표현들의 포토샵으로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리뷰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과거 포토샵의 인식은 그저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 정도였지만 지금의 포토샵은 AI 기능과 더불어 리얼하고 화려한 표현을 버튼 하나로 구현하게 됩니다. 포토샵의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두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교수님? 맞아요. 툴과 기능에 익숙해지면 작업 시간은 단축되고 작업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 중 진행하는 크고 작은 실습을 통해 자주 쓰는 툴과 기능에 익숙해지면 표현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작업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1주차에는 이미지 제작을 위한 레이어 스타일과 마스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마찬가지로 포토샵도 레이어 방식과 마스크 기능을 채용하고 있으며 일러스트레이터보다 오히려 그 활용 빈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레이어와 마스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샘플 리뷰를 통해 이해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2주차에는 드로잉 기능과 이미지 조정 기능을 배워보고 눈과 손에 익혀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헬스케어 그래픽 제작 실습 시간을 갖습니다. 포토샵의 드로잉 기능은 메디컬 분야가 아닌 산업계, 예술계 거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고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브러쉬 기능을 배우고 관련 실습을 통해서 포토샵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배워보는 만큼 또한 많이 다뤄봐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요. 내 손으로 구현되는 그래픽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교수님,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마우스로 오브젝트를 제작하기 쉬운데 포토샵에서는 그림을 그리려면 마우스만으로는 작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따로 타블렛 펜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있으면 작업 시 훨씬 유용한데요. 마우스로는 브러쉬 작업을 하는 것이 문제는 없지만 마우스는 디테일한 필압 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태블릿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13주차에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포토샵 필터 기능을 배워봅니다.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 시 어떤 컬러와 레이아웃, 그리고 어떤 필터가 어울릴지 각각의 기능을 리뷰를 통해 배워보고요. 습득하게 됩니다.
헬스케어 그래픽 제작 실습을 통해서 먼저 구현해 보았던 자신의 그래픽을 더욱더 깊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14주차에는 먼저 배운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만든 오브젝트를 포토샵으로 서로 이동해 보며 리얼리티하고 정확한 아트웍을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상호 구현을 통해 그래픽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을 리뷰와 실습으로 배워봅니다. 교수님, 두 프로그램 간의 이동 시 어떤 작업들이 적합할까요?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을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추가로 리얼한 질감을 더하는 브러싱 과정과 배경 이미지를 합성하는 과정들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통해서 제시된 주제와 이미지로 메디컬 그래픽 응용 아트웍을 제작해보는 최종 수업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이 조금은 능숙해진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표현 능력이 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되는 점은 그래픽과 이미징 능력은 표현해본 만큼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아트웍을 하나라도 정성 들여 제작해보면 흥미를 얻거나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힘써 만든 마지막 제작물을 자신이 보게 되면 앞으로 현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욕심도 생기고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그래픽스 기초의 15주 수업 과정 소개를 들어보았는데요. 요새는 1인 방송에서 등장하는 팝업 이미지도 많고 실생활에 디지털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지 소스를 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지털 툴에 익숙해지고 나면 나만의 아이디어로 개성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메디컬 디지털 그래픽스 개론 및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박서범 교수님과 함께 소개했는데요. 한 학기 동안 함께 하게 될 학생 여러분들에게 메디컬 일러스트라는 분야를 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